이 내용은 지금 현역에 있는 그러나 앞으로 은퇴해야 할 남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나는 남자이고 이미 14년 차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고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불리한 은퇴 조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세상에 체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실제는 다르기 때문이다. 은퇴 생활은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수많은 남자들이 막연히 앉아있다가 날벼락을 만나는 게 바로 그 때문이다. 똑같이 현역으로 직장에 다니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남자와는 반이하다. 여자들은 은퇴해도 부업과 육아라는 확실한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복귀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거실 소파의 한쪽 자리와 잠잘 때의 이불 속밖에 자기 공간이 없다. 마치 하숙생처럼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밥의 도토리가 될 수도 있고 젖은 낙엽이 되어 소외될 수도 있다. 사실 수많은 남자들이 준비 없는 은퇴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가혹한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남자는 반드시 은퇴한다는 사실이다. 천방지축의 20대로부터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참까지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 점을 먼저 인정하고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 남자가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자기의 공간이 없다는 현실이다. 아내나 애들은 모두가 자기의 고유한 공간이 있지만 가장인 아버지와 남편은 자기의 공간이 없다. 모든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점이다. 아무리 같은 식구라 해도 자기 공간이 없는 사람이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는 것은 본인도 식구들에게도 참기 힘든 스트레스다. 그래서 반드시 결정적으로 평소에 자기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서재이며 작업실도 무난하다.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이 공간에 확보야말로 은퇴 후의 안락과 행복을 약속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막말로 애들을 몰아내서라도 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꾸미고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수송하는 병사처럼 확고해야 한다. 은퇴한 남자가 아내에게 생활비와 돈을 마련해서 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다. 심하면 황혼이혼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악한 세태는 모든 것을 오직 돈으로만 말한다. 늙어서 돈 없으면 확실히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 현역일 때 이를 악물고라도 은퇴 후의 월정 수입을 위해 탑을 쌓아야 한다. 지갑을 열어 돈을 주는 한 식구들은 가장을 존경하고 순종한다. 더럽지만 돈의 힘은 그렇게 막강하다. 또 하나의 비결은 자기의 개인 비자금이다. 늙은이에게도 자기 돈이 있어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호기진 사람이 밥을 먹으면 허리가 펴지듯이 비자금이 두둑하면 말에 힘이 실리고 행동에 자신이 붙는다. 요새를 기준으로 월 평균 150만 원 정도의 돈이면 목에 힘을 줄 수 있다. 남자에게 비자금이 없으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비굴해지고 탐욕스러워진다. 봐줄 수 없는 늙은 몰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연코 딴 주머니를 차야 옳다. 그리고 그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남자들도 은퇴 후 20년에서 30년은 더 살게 된다. 현역일 때는 직장의 일 때문에 시간이 잘 가지만 은퇴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은 가난과 질병이 큰 원인이긴 하지만 할 일이 없는 무료를 견디지 못한 경우도 많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한 무료는 노년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취미를 찾아 길러야 하며 여기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0대에서 70대는 활동적인 취미가 가능하지만 70대에서 80대는 비활동적이 되며 80대 이상은 방에 들어앉는 나이인 것이다. 따라서 취미도 나이에 맞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진다.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 읽기, 듣기,
보기에 국한되는 경우도 많다. 습관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들이다. 내 경우 현역 일대의 취미들이 그대로 은퇴 후로 연결되었으며 악기만 클라리넷에서 첼로로 바뀌었다. 현역 일대의 취미들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아무리 핵가족이라 해도 모든 가정에서 식구들은 자기 고유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가장이 돈을 벌면 아내는 살림을 하고 애들은 공부에 전념한다. 모두가 자기의 고유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한 남자는 당장 집안에서의 고유 기능이 없다. 가장인데 손님만도 못한 처지로 떨어지는 것이다. 눈치를 보게 되고 괜한 소외감을 느끼며 자격지심 때문에 자주 화를 내기도 한다. 사실은 그럴수록 식구들과는 더 멀어진다. 내 경험으로는 이 문제의 완벽한 해결법의 하나가 부엌이다. 요리하는 남자는 언제 어디서나 대환영이다. 아내를 식사 준비해서 해방시켜 보라. 아이들에게 입이 딱 벌어지는 요리를 장만해 먹여보라. 대접이 달라지고 위치가 확 변한다. 여기에 세탁기까지 돌릴 수 있다면 글자 그대로 금상첨화다.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몇 권의 요리책으로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비밀리에 미리미리 요리학원에 다닐 일이다. 은퇴하는 날 은퇴기념으로 식구들에게 식탁을 준비하고 서비스해보라. 집안 분위기부터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것이다. 통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나이의 동창들 중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신 친구들은 하나같이 빨리 병들고 일찍 죽는다. 술, 담배가 복이라는 뜻이다. 사실은 가장 건강해야 할 때가 바로 노년기다. 마지막 10년은 병치레를 하다 죽는 게 보통인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그 건강이 노년기까지 유지될 수 있다. 젊어서는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늙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걷기다. 걷기 운동도 갑자기 하면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현역일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리가 가장 먼저 늙는다고 한다. 아파트에 계단을 걸어 다니고 한두 정류장 앞서 내려 걷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습관이 되게 해야 나중에 무리 없이 계속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나이 들어 건강을 잃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당뇨식을 받아먹으면서 사는 부자가 그런 케이스다. 먹는 즐거움이 박탈되었는데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는가. 인간은 그게 누구든 결국은 혼자가 된다. 가장 가까운 부부라 해도 어느 한쪽이 먼저 간다. 혼자됨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디지털이 해결할 수 없는 아날로그의 세계가 그렇다. 왜 인간에게 철학과 종교가 있었겠는가? 결국 인간은 모두가 죽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나이 들면 죽음의 문제가 가까이 느껴지고 친근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혼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혼자도 결국은 떠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는 방법과 자세가 달라진다. 철학에서 종교로 진화하는 게 그 때문일 것이다. 늙은 사람들이 탐욕적인 것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되고 돈과 관계없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해 눈을 뜨고 그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심오한 세계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의 범주에 있다. 무덤 안에서는 스마트폰도 무용지물이 되는 게 진실이다. 우리 주변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사업 자금을 대주다 친척집 창고에서 살고 있는 늙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의 빚보증을 섰다가 길바닥에 나앉은 부모도 있다.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는 어리석음인 것이다. 한편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올인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아닌 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은퇴 후에 돈이 없다는 것,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것을 견디는 장사는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인습 때문이고 체면 문화 때문이다. 낳아서 길러주고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다 보니 기둥뿌리가 빠지는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세태가 됐다. 학교만 졸업하면 스스로 자기 일을 책임지도록 길러야 한다. 그게 자식도 부모도 상생하는 길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 은퇴 후에 냉엄한 현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을 땐 이미 버스는 지나간 다음이다. 나이 들면 절친한 친구의 존재는 더 다가온다. 그래서 나는 유선 전화를 애용하고 있다. 느긋하게 육성으로 말하고 들으면서 친구를 느끼는 것이다. 외출하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그만큼 더 기묘해진다. 늙어서 친구는 많을 필요는 없다. 서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두세 명이면 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눠야 한다. 나와 내 친구들은 고급 식당에서 만나 식사하고 몇 시간 같이 지낸다. 거의 대부분의 화제는 한탄스러운 세태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뜻밖의 공통된 화제는 딸에 대한 것이다. 늙은 아버지를 챙기는 것은 딸들이다. 아들은 힘겹게 길러 며느리 조우를 시키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딸들은 친정 부모를 챙기는 것이다. 아들들은 결혼하면 본가와는 멀어지고 딴 사람이 된다. 오죽하면 하와이 교포라고 하겠는가. 여기에는 모두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 집중 투자하는 게 옳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건 우리 모두의 체험담이니 크게 참고할 일이다. 현실이 그러하다. 현역들은 꿈을 가지며 내일을 준비해야 하고 은퇴한 분은 인생을 재점검해 볼 일이다. 어떤 이는 집 한 채는 사둬야 노년에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노년에 보험 없으면 길가로 나앉을 것처럼 말한다. 세상에는 10억은 있어야 노년 준비가 된다는 말이 무성하다. 그만한 돈을 모을 길 없는 사람들은 노후에 거리로 나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위험을 무릅쓴 투자로 망한다. 주변에 나이든 부모님과 장인 부부,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작 젊은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은 일단 자기 자신, 즉 나의 몸과 정신과 생활 습관이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으면 돈을 지킬 수가 없다. 주변을 보면 70살에서 80살 정도가 되었을 때 병원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데다가 행복할 수 있는 기초가 붕괴된다. 또 일반적으로 육체와 정신이 약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진정한 노후 대책의 첫걸음은 책을 읽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년 퇴직 때까지 죽도록 일해서 몸은 만신창이인데다가 새로 배운 것은 없어서 세상 보는 시야가 매우 좁아서 은퇴 후에는 일하지 않고 밥 먹고 돈 쓰는 일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설계하면서 이를 노후 대책이라고 착각한다. 사람은 존재 의미가 없으면 죽는다. 물론 굶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다. 그러나 존재 의미가 없으면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 취미도 없고 생활 습관도 엉망이고 온갖 비뚤어진 생각으로 가득 차서
변화가 불가능해진 노인으로 일단 변하면 돈이 얼마가 있건 그건 죽음, 우울증, 피해망상증, 사기 당하는 쪽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지식에 대한 욕망, 동네를 가꾸거나 누군가를 돕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사는 등의 삶의 목적과 욕망이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러한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 고생하며 쌓아 올린 돈의 탑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천천히 70대에서 80대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할 리는 없으므로 최소한 가진 걸 유지할 수 있는 몸과 정신의 건강이라도 챙겨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노후 대책은 배우자인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독신주의자들은 노후 대책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다.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이 은퇴하면 퇴직금 갈라서 나눠서 자고 하는 황혼이혼 부부들이 있다. 행복하게 같이 늙어갈 수 있는 관계를 가진 배우자가 있는 것은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은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얼마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은 쇠퇴한다. 그럴 때는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괴롭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쌓아온 것이 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돈이 있건 없건 이 사람 곁에서 같이 늙어가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정말 든든한 노후 대책이 서 있는 셈이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며 이는 당연히도 60 넘어 은퇴하고 나서 시작해도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노인이 되면 추억에 의존해서 산다고 한다. 두 사람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추억이야말로 든든한 노년의 재산이며 두 사람의 관계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식과 친구와 이웃들이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 진짜로 중요한 노후 대책은 믿을 수 있는 젊은 세대다. 노인들의 학습 능력은 점차로 떨어져가는 데 반해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높아져가고 좁아져가는 벽 사이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그걸 피하기 위해 공부하고 운동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지만 노력해도 압도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고립되고 아는 것 없는 촌놈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럴 때 보다 젊은 가족이 없으면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사실은 지금도 노인들은 인터넷을 한다던가 핸드폰을 계약한다던가 여행 예약을 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매우 불안해하거나 심지어는 무능하다. 3, 4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일까? 훌륭한 가족을 가지는 것의 가치는 21세기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21세기의 중반쯤에 어디서 낯선 사람들 틈속에 미아가 돼버릴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노후 대책을 말하면서 통장 잔고만 쳐다보는 시각은 매우 편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은 대단히 쉽게 빼앗기고 없어질 수 있는 물건이다. 하지만 내 머리에 든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내 몸에 들어있는 건강과 기술도 쉽게 빼앗아가지 못한다. 믿을 수 있는 배우자, 자녀, 친구들도 쉽게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60쯤까지 통장 잔고를 채우면 될 거라는 생각에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많다. 성인병에 걸리고 술에 빠져들고 책은 읽지도 않으며 배우는 것도 없고 부부관계는 맹맹해지기만 하며 자식들은 제멋대로이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별로 없다. 가족을 단단하게 지켜줄 가족의 기억이라는 것도 별로 없다. 이걸 나중에 돈으로 회복하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걸까?